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대체 MSG 영재교육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우리 한국과학창의력축제 저번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초등부에서도 그런 주제를 갖다 하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 풀어내는 방법들이 다르고 실제의 나이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올해 또 진행되어지는 이 창의력축제 정말 두근두근두근합니다. 하지만 중등부에서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서가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 이 창의력 축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서 자신이 쓴 보고서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 출전할 기회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제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시간을 가지고 똑같이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내에 제출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부분에서 내가 쓰는 거, 그 자료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영재교에서 탐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탐구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일도 없다. 네, 그러면 이런 창의력 축제에 대한 부분의 과제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준비해서 나의 탐구 실력에 대한 부분을 일치월장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구나 짧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게으리 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 가볍게 써서 본인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등부에서는 22년도에 이런 과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창의력대회 과제를 갖다가 보고 가이드했던 내용의 자료들입니다. 자, 일단 과제는요, 학교에서 과학의 날 행사로 다양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감각 체험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자, 부스 운영이죠, 부스. 자, 체험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다양한 감각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이 감각하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자로 보는 것과 뱀, 그다음에 냄새를 갖다가 맡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감각의 모습으로 제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감각의 일부를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감각을 재인식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같은 감각의 이상으로 인해 나머지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체험전에 기획자가 되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 평형 감각 등을 다양하게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부 감각이 차단되어진 상태에서 특정 감각을 이용해서 통과할 수 있는 감각 체험실을 만들라고 제안을 두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게 하고 했던 거지만 이렇게 또 읽을 때마다 쉽지 않아요. 애들이 이걸 해낸다는 것도 정말 진짜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면서 본인들이 성장을 갖다 하지만 진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걸 보면 역시 머리가 말랑말랑하구나. 자, 근데 그 말랑말랑한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쏟아지는 창의력이 어떻게 쏟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만 제시해 줍니다. 이런 강의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1부터 100까지를 다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이드 수업만 하는 이유는요, 1부터 100까지 똑같게 하면 아마 전국에서 제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부터 딱 50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창의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아니면 강의를 보고 강의를 우리가 또 어떤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친구들이 바로 창의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을 만드는 거고 창의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딱 쫄기 좋잖아요. 위축되기 딱 좋아요. 근데 위축되지 마시고 과제를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중학생,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자녀는 중학생이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지르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과제를 갖다 이해할 때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 한 명이 사실 우리가 그 쇼핑몰에 대한 어떤 디자인, 내부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 우리 개미 있잖아요. 그 개미가 사실 그 페로몬에 의해서 이제 그 개미가 다니는 길을 갖다 하는데 그런 개미의 우리가 그런 어떤 로직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택배회더라고요. 택배 시스템. 저 깜짝 놀랐어요. 개미의 사회를 보고서 만든 게 택배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쇼핑몰에요. 파란색 문과 빨간색 문 색칠을 해놓으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빨간색 문으로 들어가고요. 파란색 문은 차가워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문에다가 파란색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매장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옆에 있는 매장들도 보고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매장들에 대한 위치들도 되게 과학적이더라고요. 네, 즉 동선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해서 매장을 구성해 놓는다는 것에 대해 정말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 그런 부분의 체험관을 이번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체험관은 감각 놀이터라는 점.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놀이구상을 갖다가 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걸 예시본으로 해보면,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체험관은 감각 놀이터라는 점, 소리의 세 가지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익혀보기 위한 체험관. 네, 소리의 맵시, 네,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것.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만 여기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쥐면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를 하다가 여러분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소리의 3요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가 다르게 나는 점.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우리가 반사가 우리가 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런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색깔이나 모양들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되어지는 형태의 체험관들을 갖다 통해서 그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부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바로 뭘까요? 촉각이죠. TV 예능에 보면요, 가끔 가다가 어둠 상자를 갖다 마련해 놓고 손을 넣어서 뭔가 만지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우리가 최고로 긴장되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감각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감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이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귀와 눈이 우리가 여기서 다 닫혀질 수 있는 상태의 어둠 상자이기 때문에 감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느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우리가 체험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것들을 예시 보는 자료들을 갖다 찾아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 시각에 관련되어진 형태의 동물들이 어떤 형태의 감각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시각으로 본 동물들이 내가 본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의 삼원색을 갖다가 이용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카메라 등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실 포유류나 아니면 곤충에서 우리가 보는 이 색깔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각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고양이 눈에 붙인 그 풍경을 갖다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본 이 모습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고양이는 이렇게 약간 뿌옇게 흐려진 부분에 번진 듯한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실제 우리가 먼 거는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지만 고양이 앞쪽에 있는 특정 개체들만 진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다가섰을 때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꿀벌 눈에 비친 꽃은 여기서 이렇게 색깔들이 달라지게끔 되어집니다. 완전 다른 색깔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자줏빛으로 보는 세상을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도마뱀 눈에다가 우리가 비친 모습인데요.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도마뱀은 이 모습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비쳐 보이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마뱀 부스, 꿀벌 부스, 그다음에 고양이 부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어떤 동물들이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코끼리인데요. 실제 모든 동물들이 우리가 이 파동을 갖다 일으켜서 다른 동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때
가장 멀리 한 4km 이내 바깥쪽까지 네, 우리가 이 진동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코끼리더라고요. 발구르기를 갖다 하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 네, 진동을 갖다가 전달해서 신호를 갖다가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코끼리의 저주파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낮은 소리 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그 상당히 높은 네, 신호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우리가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의 경계 신호를 확실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또 주변 경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촉각에 대한 부분들. 네, 촉각은 뭐 새도 있겠지만 네, 사실 실내 스카이다이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부분들을 실내에서 직접 해보면서 나는 새들에 대한 어떤 그 자세, 나는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촉각을 우리가 여기서 새한테 느끼기는 매우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면 느끼기는 쉽겠죠. 자, 그리고 후각은 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후각에 대한 부분들 말고도 또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육감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탐구를 통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진행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 체험 전에 기획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감각에 의존해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느끼게 하는 것이 이 감각 체험 전에 대한 추구의 목적이다. 즉 내가 여기서 우리가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불편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의 소중함을 갖다 느끼고 삶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탐구의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자, 탐구의 제한하고 조건에 대한 요약인데요. 특정 감각을 이용해서 통과할 수 있는 감각 체험실로 구성된 체험전을 구상해라. 네, 특정 감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 기획서를 쓸 때 경로, 이동, 우리가 거기서 동선을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봤으니까 이 조건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자, 우리가 보는데요. 체험자가 핸드폰 소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체험전에서 핸드폰을 소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험실의 크기와 형태는 제한이 없고 체험실 간 이동 방법도 자유롭다. 자, 단 전체 체험관 규모는 가로 30cm, 자, 세로 20cm, 높이 4.5m이다. 네, 조건은 참, 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4.5m, 세로 20cm, 가로 30cm입니다. 자, 이 체험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구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정도의 층별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장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미각 체험, 그다음에 우리가 촉각 체험, 후각 체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동선을 갖다 짜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이 차단되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청각이나 촉각, 미각, 후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 부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감각 유형에 대한 종류와 유형별 체험실 개수는 자유지만 크게 내가 어떤 분류를 갖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분류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분류하고 소분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시각이 차단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대분류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청각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미각 체험을 하고 촉각 체험을 하는 건 세부적인 소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감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의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형태. 자, 그리고 시각이 차단되어진 상태에서 다른 감각을 체험할 때 평형 감각에 대한 체험까지 넣게끔 되어지면
네, 실제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동물의 감각에 대한 부분의 체험을 갖다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떤 체험을 갖다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을 체험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느낄 수 없는 감각을 갖다가 내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네, 실제로 이 구상에 대한 기획들을 세분화시키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각체험, 촉각체험, 세해감각, 시력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뉘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꿀벌에 대한 시력과 도마뱀에 대한 시력, 그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시력, 개에 대한 시력을 갖다가 각 부분에서 부스에서 볼 수 있도록 장비를 갖다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새의 느낌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험전을 갖다가 여기서 기획한 후에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탐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으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았던 것들을 그림, 이미지로만 넣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델링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서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보고서 작성 시에 서식에 맞게끔 참고 사이트, 아이디어 출처 등에 대한 근거 자료는 모두 빠짐없이 성실하게 기록해 준다는 점. 자, 그리고 조사에서 알게 된 내용과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그리고 스스로 알아낸 내용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써줄 것. 이 초등학생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중학생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알아낸 내용을 갖다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갖다 알아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로따로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놓치지 마시고 잘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탐구 보고서에 대한 서식인데요. 자, 아까 여기 이 글자 포인트나 여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서에 포함되는 그림은 직접 그리라는 점. 네. 자, 서식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이 부분도 얘기했던 거고. 근데 초등학생은 5페이지였는데 중학생은 10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발명품 만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모두 써 내려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한국과학창의력축제에 대한 수업이 6월 16일 날 진행되어지는데 그 수업에 대한 문의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5532-2584 아니면 제 밑에 있는 원장 직통번호로 전화를 갖다 주시면 그 수업에 대한 상담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이드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사실 제가 그날 2시에 발표가 되면 수업 전까지 한 2시간 동안 아주 집중해서 지금 준비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수능 수업을 갖다가 그날 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지 않으면 다음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부모님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하라고 내놓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은 새벽에라도 우리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 영재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이 탐구 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3차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다음번 또 준비되어진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